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심, 윤 대통령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윤심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일치한 상태다. 다만 친윤 중진들의 자기 주도적 결단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과의 통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 발로 그 똑같은 기사에 또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7대는 2004년이죠. 열린우리당 출범할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중진 20여 명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사례로 드는 참모도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자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다 바꾸자, 나만 빼고.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치권의 변화 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30, 40대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탁한 17대 총선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17대 총선이라는 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나라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나라당을 상대로 대선자금 수사를 했었죠. 그 대선자금 수사 때 한나라당이 찻대기로 뭐 재벌들에서 돈을 받은 것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뭐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천막당사 아이디어도 그때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뭐 부패당 또는 경로당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당시 한나라당을 지배하던 영남권 중심의 기득권, 이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박근혜라는 여성 정치인으로 대표를 바꿨죠. 그러면서 천막당사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백석도 안 될 것이다. 뭐 그야말로 뭐 3분의 2를 넘길 것이다. 뭐 이런 열린우리당이 그런 예상 속에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그러니까 남성 영남 위주의 한나라당을 박근혜 여성, 그 다음에 천막당사, 그러니까 부패와는 거리가 먼 이런 걸로 바꿔서 백석을 넘는, 그러니까 선방했다,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중진급의 물갈이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된 기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게 변하는 중이다라고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섭게, 근데 그동안에 하도 외유 뭐 이런 게 많고, 이제 내일 모레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해외 순방 이래서 제대로 지금 아마 못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장 교체, 1차장, 2차장 다 교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12월 초 한 일주일쯤 뒤에 대통령실에 지금 현재 6명의 수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를 바꾼다. 뭐 거의 전면 개편이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하고 다 바꾼다. 아마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개각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몇몇 사람을 비롯해서 한 7개, 뭐 8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이번 개각에선 제외하고 12월 중에 하는 뭐 또는 1월 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편 대상입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당은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개편한다는 거죠. 일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제
굴러가고 있고, 계속해서 뭐 이번 주 목요일 더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 근데 아무도 호응을 안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금 나는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원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12월 초쯤이었습니다. 12월 초. 이거는 대통령실 개편과 지금 대통령실을 개편한다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말과 당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시한으로 제시했던 12월 초가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맞습니다. 12월 초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런 것도 저는 대통령실과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의 교감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중진들의 그 호응이 없으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윤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심을 공격했던 김기현 대표가 어제는 엊그제죠. 자기 의정보고회에서 대통령과 하루 서너 번 정도 전화 통화하는 경우도 있다. 매일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윤심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토요일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 월요일자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 또 대통령실의 관계자 임명을 원한 이 두 사람의 코멘트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치부 기자들, 이제 저는 뭐 그걸 오래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 화법, 기사로 인용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자기 뜻을 뭐 두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대통령실이 개입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 압니다. 누군지. 그렇죠? 그러나 그 기자가 발설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건 약속이니까 취재원과의. 그런데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우리 몇 명 될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윤핵관이라는 이른바 그런 사람들도 윤 대통령 생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아마 몇몇, 그야말로 한 서너 명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잘 알거려? 그 다음에 뭐 법조계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은퇴한 뭐 거기 중에 윤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정무수석도 포함될까 안 될까 뭐 이 정도 해서 한 5명 이내일 겁니다. 적어도 이 해당 기자가 아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내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난 대통령도 잘 알아. 근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야 이거거든요. 지금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을 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뜻을 잘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변화와 혁신. 김기현 대표로 상징되는 이미지는 뭐죠? 버티기.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영남권 중진들의 버티기. 이게 상징이 되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한 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변화와 혁신 이미지하고 딱 맞죠. 김기현과 인요한이 지금 그 윤심을 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윤심을 잘 안다는 사람이 변화와 혁신이야. 대통령 생각은. 인요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권력자들이 흔히 쓰는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현장 기자를 할 때 뭐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정치 기사는 다 실명으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뜻,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요걸 그대로 질문하면요, 부인합니다. 부인하지만 이런 식으로 윤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과 인요한 중에서 윤심은 인요한에 있다 하는 걸 중앙일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이걸 공식적으로는 절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의 아이콘은 인요한이고 김기현은 버티기, 지키기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인요한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다.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2주면은 대략 끝나는 시점이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는 날짜입니다. 예산안은 원래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지만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더 늦춰지죠.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되죠.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권의 핵심이 김기현, 인요한, 윤심 가지고 싸우지 마. 윤심은 인요한이야. 라는 거를 저는 오늘 거의 공표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2주면은 대통령실 개편, 개각, 이게 다 그때 이제 이루어질 때죠. 아마 거기에서 윤 대통령의 생각이 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12월 초라는 기간, 물론 뭐 그 조금 넘어설 수 있겠죠. 그것도 넘어설 수 있고.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이번 주 목요일에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도 메시지가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간을 줘야 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일부 사퇴하겠다, 조기 해체하겠다라는 혁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여권발 기사, 이거는 김기현, 인요한 중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뜻과 가깝다 하는 거를 메시지를 지금 일반 국민한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기국회가 12월 9일날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즈음까지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아마 유지되면서 뭔가 김기현 대표의 결단, 또 뭐 장제원 의원의 결단, 이런 거를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일부 뭐 한 3명 내지 4명의 혁신위원들, 외부 혁신위원들이 뭐 반발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면서 이런 뜻을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의 뜻이 김기현이냐 인요한이냐, 인요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기사였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앞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결국 누가 승자가 되느냐?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승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끝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왜 아이디어를 냈던 논개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혁신위원회를 그냥 조기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요? 혁신위원회한테 전권을 준다고 하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던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뭐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오늘 용산이 결국 움직여서 김기현, 인요한 중에 인요한 손을 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 결과물이 아마 12월 초 또는 중반쯤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